2017년 하반기 공채를 30% 확대한 그곳.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그곳. 억소리 나는 연봉에 취준생들이 모여드는 그곳. 금융권! 황금기를 맞이한 금융시장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인텔리전트한 예비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하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잡정부센터에서 준비한 금융권 특집. 금융권 취업의 골든벨을 울려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부센터의 김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윤정입니다. 자, 포스코가 오늘부터 서류 전형을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그룹 6개사에서 채용을 진행한다고 하죠. 네, 예. 올해부터 연간 1,500명의 대졸 신입을 4년 동안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비교하면 500명가량을 더 채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뭐 듣반소, 듣감소, 듣던 중 반가운 소리, 듣던 중 감사한 소리입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포스코처럼 좀 이렇게 신입 채용을 좀 이렇게 늘려서 청년 취업에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모아 전해드리면 네. 더 뽑아주시겠죠? 맞습니다. 그렇지 저희가 않을까요? 오프닝에서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문을 그래요. 여니까 저희도 참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분으로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봐야 되겠죠? 자, 8월 30일 수요일 잡정센터 기분 좋게 Let's get it! Get it, get it.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이고요. 합격을 위한 노하우는 물론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위하여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격 자소서 하면 이분이 떠오르죠. 그렇죠. 자소서계의 지존, 거목, 예. 리포터의 조민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9월이에요, 9월 예. 이제. 지난 주말 어떻게 레스 길이 하셨습니까? 너무 지금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이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제가 평소에 좀 이렇게 흥이 많고 하잖아요. 근데 좀 지쳐 있어 살짝 그죠? 학생들이 이제는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당장 내일 제출해야 되고 이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방송을 조금 무게감 있게 진지하게 할 예정이고요. 아까 앞에 오프닝 때 이제 두 분께서 포스코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요. 인원을 늘리긴 하는데 포스코 그 직원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제가 저희 입사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회장님이 좀 너무 공격적으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은 채로 안 해주시고 너무 확장해서 아마도 정부의 기조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그런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나 뭐 맥스 내년 정도까지는 많이 뽑는데 아마 권호준 회장님 또 임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또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 여러분들 정말 힘내서 빨리 취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네. 밝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더 레스 길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네. 자 보니까 저희 잡정센터도 그렇지만 민혁 쌤도 공채 공고가 뜨는 대로 지금 분석하고 계셔갖고 지금 네. 눈 바쁘실 밑에 거예요. 저 다크서클이 더 예, 진해지고 볼까지 있어요. 내려오셨어요. 예, 지금 그런 때죠. 정말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아니 우리 구직자분들이 네. 진지한 걸 원한다니까. 아주 유익한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장난 진지하게. 그만. 오늘 정말 진지하게 제가 알겠습니다. 임할 생각입니다. 자 네. 이분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 그럼 이분도 진지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채가 뜨는 거에 따라서 또 할 내용이 확확 달라지는데요. 네. 그래도 꽤 잘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근데 저는 뭐 차려주시는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없는 거죠, 뭐. 오늘 자소서 전격 분석 시간이니만큼 월요일에 발표된 우리은행의 자소서 항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은 마이스토리인데요. 고객과 행복, 미래, 도전, 정직, 신뢰, 인재, 제일이란 제시어를 자유롭게 선택 활용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동기입니다. 우리은행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네, 소제목은 내목 완수인데요. 더 높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결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영선반보, 우리은행은 실물 로봇 로보어드바이저, 우리로보 알파, 음성인식 AI 뱅킹 소리, 실시간 외국어 대화 번역, 위비톡 등 창의적이고 발빠른 서비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창의적인 사고와 남보다 한 발 앞선 노력으로 이뤄낸 본인의 성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항목입니다. 입행 포부인데요. 우리은행은 2020년까지 아시아 탑10, 글로벌 탑 50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적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2017년도 하반기 우리은행 신입행원 자소서 항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과연 달라진 자소서 어떻게 작성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채 공고 뜨기 전에 우리은행 그 담당자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자소서 항목을 바꾼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죠? 민혁 쌤 네. 보니까 취업준비생들이 우리은행만 노리고 있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자기소개서 항목을 노리고 있던 친구들은 당황을 좀 적지 않게 했을 것 많이 같아요.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모집 기간이 이제 9월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간이 좀 있다는 월요일부터 얘기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4주 한 달여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글자 수 뭐 킥해봐야 한 3,500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빨리 저는 마무리하시고 아무리 못해도 9월 초 정도에는 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학생들 중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아자동차가 지금 월요일부터 채용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제출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요? 네, 벌써요? 다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네, 기아자동차 항목이 지금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일 모레 내일이군요. 현대자동차도 아마 거의 항목이 그 정도 수준이고 바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은행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빨리빨리 작성을 해서 많이 써야 된다는 점은 여러분들의 어떤 구직 활동의 첫 번째 원칙이 저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 민혁 쌤이 비장해요. 빨리빨리 해서 좀 빨리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담당자분 담당자분이 이름이 또 성함이 강무진 인사부 과장님께서 항목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5개 항목을 뭐 연결시켜라 이런 말씀인 것 그런 게 같은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무진 인사과장님 제가 이분 뭐 알지는 못하는데 네. 그건 이제 본인들 생각이고 전혀 당황스럽진 않아요. 그냥 참 저는 이게 좀 느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기들 자랑만 해놨어 지금 보면은. 특히 4번,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약간 실소했거든요. 4번 보고 나서는 이게 진짜 유명해요? AI 뱅킹 소리, 위비톡. 그 본인들 구직자들 상대 우리은행이 좀 이런 게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부터 요건 몰랐을 거다. 그 면접 가기 전에 계좌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우리은행. 구직자들한테. 그래갖고 진짜 갑질한다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한번 두드려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아직도 이렇게 뭐 5년 후에 자기들이 아시아 탑10, 글로벌 탑 50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스타일의 조금 옛 것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회사의 비전이 뭐 이런 거다. 회장님의 어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안 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정신. 그래요. 언젠간 될 거라는 거, 그 마인드. 근데 이런 제가 거를- 보면은 네. 무슨 아까 전에 강무진 인사과장님은 각 항목들 간에 뭔가 연결고리를 찾도록 뭐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해도 한 2번, 5번 정도? 지원동이랑 입행 포부 정도만 연관이 있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괜히 이걸 또 1번에서 한 얘기를 또 받아서 3번에 쓰고 뭐 이렇게 억지스럽게 자기소개서를 저는 작성할 부담은 내려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중점을 둬야 될 포인트는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항목은 사실상 의외로 1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아주 전통적인 거거든요. 마이 스토리를 얘기해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글자 수랑
그 키워드만 좀 계속 변화를 줬고요. 마이스토리를 물어보는 건 지금 거의 4년, 5년째. 제 책에도 사례가 있어요. 근데 마이스토리는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고 글자 수를 보시면 거의 이제 천자로. 그러니까 은행권은 여러분들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제 저도 미스터 뱅생 오랜만에 또 뵈니까 반갑더라고요. 역시 재밌으시고 유쾌하시고. 근데 방송 보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행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게 전문성을 따지지를 않아요. 왜냐면 입사한 다음에 그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를 원하기보다는 이런 은행에서 근무하기 위한 소양, 여기 제시어가 아마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험을 통해 뒷받침을 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좀 가산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좀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은행 채용 담당자가 말씀하신 그 설명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해요. 거기 부분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그 데이터화해서 키워드를 뽑아낸대요. 일단. 그러니까 먼저 그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읽기 전에 출력해서 읽기 전에 우리은행에서 싫어하는 단어나 또는 뭐 당연히 타행 그 명,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지원했는데 뭐 신한은행 이름이 나온다라든지 이러면은 뭐 읽지도 않고 일단 걸러낸다고 하니까 오타라든지 회사명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물론 잘 지켜주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많은 기업을 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작은 미세한 실수들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그만 거에 좀 신경을 써라라고 하셨고 네. 굳이 이제 일본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다면 뭐 좀 어떻게 좀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은 저희 그 작가님하고도 좀 말씀을 나눈 게 항목이 5개라 5개를 다 봐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엔 뭐 시간 관계상 뭐 한두 개만 봤는데 지금 이제 당장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명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구별을 해서 일단 네. 1번 먼저 항목부터 좀 하지 말아야 될 살펴보도록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시어가 지금 한 7개 정도가 있죠. 고객, 행복, 미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은행권 자소서를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엄청난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내가 타행에서 근무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단어를 뽑아드릴게요. 이 두 단어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좀 지양을 해달라. 그게 뭐냐? 뭘 것 같습니까? 도전. 도전은 써도 돼요. 괜찮아요. 네, 도전은 써도 되는데 이 단어 고객 행복 아니죠. 고객과 정직. 정직. 네, 고객과 정직. 사실 정직이나 신뢰나 비슷비슷한데 은행 그러면 무조건 행원이 그 돈을 다루는 일이니까 고객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나는 정직했다.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네. 정직이면 당연히 정직을 보일 수 있는 경험이 둘 중에 하나예요. 동아리에서 총무팀 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했거나 뭐 돈 내가 뭐 저기 할 수 있었는데 뭐 안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상한 얘기로 파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네요. 지금 몇 명들이 지금 나 이 단어 이미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고객과 정직 또는 신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자유롭게 선택 활용을 할 때 전 여러분들이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자, 네. 해야 그렇다면 된다. 해야 될 네. 점. 가이드라인. 해야 될 단어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나머지 단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데 뒤에 보시면은 3번 항목 같은 경우 목표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겹칠 수밖에 없는 게 도전 쪽이거든요. 뭐 만약 여러분들이 도전적인 경험이 지금 사실 은행권은 도전적인 사람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 경험이 있다 그러면 도전을 쓰셔도 되는데 제가 최대한 추천드리는 건 2단어인데요. 반드시 쓰셔야 되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 네, 행복. 행복과 제일. 네, 최고를 지향하는 어떤 제일.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행복을 우선적으로 좀 써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좀 철학적인 내용이거든요. 행복에 대한 거.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거의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쓰더라도 어떤 본인의 행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내가 뭔가 행복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행복의 의미가 뭔지 뭔가 은행원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특히나 본인이 희생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학생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학생이 아니죠. 신한은행에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 저 강남역에서 주말에 학생들 가르치러 갔다가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학생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래 너 신한은행 잘 다니고 있니? 그랬더니 자기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거의 스터디하고 오늘은 뭐 파생 상품 뭐 시험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전문성과 역량을 쌓아야 되는 시간들이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개인적인 어떤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포기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 있어서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신다면 본인이 가치를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렇죠. 저녁에 있는 삶에 나는 정말 나의 삶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부터도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제가 좀 암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새 친구들이 또 많이 중요시하시는 게 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 해서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또 많이 워라밸. 하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이제 제가 뱅쌤하고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은행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자기 생활이 보장되고 이런 은행은 이제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아요. 특히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본사 쪽으로 또 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야근들도 많고 업무 강도도 세거든요. 예전에 친구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신한은행 들어간 친구였는데 오늘 신한은행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되게 돈도 많이 받고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언젠가 만났더니 유한킴벌리로 이렇게 옮겼는데 돈도 덜 받는데요. 근데도 너무 행복하게. 삶이 행복하다 이 얘기를 일과 했던 삶의 균형이 기억이 나네요. 맞춰져서. 그러니까 좀 뭐 그런 부분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기준을 특히나 두고 있는 분들은 고려를 또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조언 해드리면서 조심스러워요. 이게 과연 뭐 4주 안에 본인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실 수 있을지 좀 미지수긴 마음이 한데 급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다못해 앞서 말씀드린 금지어 또는 지양해야 될 단어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2번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원 동기인데 네. 이게 역시 뭐 지난 공채와 같기 때문에 좀 복붙할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원 동기를 잘 썼는데 불합격했는지 아니면 다른 걸 잘 썼는데 불합격했는지 취준생 생각이 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지원 동기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랑 그 채용 담당자 아까 누구였죠? 강무진 인사부 과장님 같은 채용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직자들은 잘 쓴 자소서를 정보가 많은 자소서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물론 사라졌습니다만 그 항목 중에서 2년 전의 자소서 항목 중에서 점포를 방문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네가 보고 느낀 거를 써봐라. 그러면 내가 우리은행에 가가지고 뭐 어디 지점에는 뭐 청원 경찰이 문을 안 열어줬다, 불친절했다, 번호표를 뽑았는데도 뭐 이런 내가 했던 그 우리은행에 대한 정보 또는 조사한 내용만 깨알같이 쓰는데 그거를 보고서 지원자가 정말 우리은행 입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딱히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 그렇게 그냥 지식이나 팩트만 나열하는 거 가지고는 뭐 잘 썼다고 생각. 물론 그게 있으면야 좋지만 오로지 그것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핫 이슈더라고요. 지금 실검도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중국 쪽에서 가동이 중단이 됐어요. 지금 2, 4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내가 현대자동차 입사 지원서에 쓴다? 탈락하는 거예요. 이런 팩트만 쓰면. 근데 구직자분들은 내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현대차가 잘 못 나가고 있다. 판매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이 정도 관심을 보여줬으니까 합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는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600자 정도 중에서 글쎄 한 100자 남짓 뭐 맥스 한 150자 정도만 여러분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주장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게 메인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좀 자리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은행원을 지원하면서 지원 동기를 한다. 뭐 너무 거시적으로 써도 그럼 그럴 테고. 그렇잖아요. 너무 비장해도 안 근데 되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요강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그 글로벌 그 뭡니까 5번 항목에도 지금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해외 쪽으로 점포를 많이 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글로벌 역량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4번 항목에 나와 있는 특히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 유재석 씨가 그 뭡니까 모델로도 있고 그 위비톡 이런 것들 굉장히 그 플랫폼화 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물론 행원이 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겠지만 내가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어떤 이런 IT 쪽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지원 동기로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러게요. 그런 활용할 분들이 수가 있다. 그 월요일에도 헤드헌터 분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그 상무님께서 그
디지털 쪽이나 네. IT 쪽에 특화된 분들이 오히려 크게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있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과 베이스에 그러니까.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또 제가 결론은 또 IT냐 그럼 우리 또 문성합니다. 또 이렇게 될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사회 현상이고 다만 제 주변의 학생 중에서도 우리은행 그 구로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학생 둘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은행 행원 둘이 둘 다 제 수강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선배가 너 혹시 뭐 어떻게 여기 왔어? 그래서 이제 제 이름을 댔더니 나도 그 선생 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멘토 멘티 관계가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외대 글로벌 캠퍼스예요. 용인 캠퍼스 마이너과거든요. 그 마이너. 말레이 인도네시아 그쪽에 그렇죠. 또 개설을 하게 할 되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과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런 유통 쪽만 생각하시는데 길이 또 있다. 아, 마이너과 네. 인기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역량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지원 동기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코 그 자주 보는 말이지만 지원 동기란 말은 뭐 어느 회사를 봐도 있는 항목이긴 합니다만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2번을 받고 3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목 완수. 상당히 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책임감에 대해서 어떤 그 본인들이 근데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 몫이란 단어에 더 그 앞 두 글자에 더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혼자 목표를 이룬 게 아니고 네. 집단 내에서 본인의 몫을 책임을 다한 것을 쓴 게 좋다라고 뱅쌤은 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100% 사실 공감하고 예. 그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3번을 여러분들 쓰실 때, 그러니까 제 오늘 방송하고 어제 유수환 선생님, 뱅쌤 방송을 저는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제 좀 개괄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을 바탕으로 오늘 좀 생방송을 다시 보시거나 제 방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향하셔야 되는 거에 방금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대로 혼자 했던 어떤 한계를 극복했던 경험을 쓰는 거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혼자 했던 게 만약에 좋은 소재가 된다면 다이어트도 될 수가 있고요. 또 뭐 편입, 전과, 뭐 봉사활동 했던 거 혼자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될 수밖에 없어서 변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 경험은 되지 않냐. 그리고 또 이런 경험도 안 돼요. 혼자 한 이유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은 가족들 간에 했던 거.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라고 이미 글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는 행위 아니냐. 지원자 고유의 어떤 자발적인 가치관이 아니었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혼자서 했던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3번 항목에는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럼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 이건 뭐 반대겠죠.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번은 어떤 걸 써야 되느냐? 팀 내에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가급적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또 말씀을 하는 또 질문을 많이 주는 게 아니 내가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작다 역할이.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내목 완수에 대해서 내 역할을 물어봤는데 이건 그러면은 다른 지원자와 대비했을 때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신입 행원으로 지금 입사 준비를 하는 거니까 엄청난 어떤 역할을 했던 지원자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원하는 거는 한 번이라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활동들을 해봤는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내에서 했던 과제도 좋아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뭐 과제는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해봤잖아요. 뭐 공대분들은 굉장히 많이 했을 때고요. 그러면은 그 과제를 수행했을 때 목표 수준이 뭐였는지 그냥 단순히 뭐 높은 학점을 받자 이거는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학점을 받는 건 목적이죠. 그렇죠? 목적과 목표는 다르니까 학점을 높게 받기 위해 나름대로 학점을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팀원이나 다른 팀에 비해서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을 하고 그 안에서의 내 역할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작성을 하실 땐 반드시 팀 목표 안에서 내 역할을 적어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질문을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은 목표를 세워 달성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한계를 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목표를 네가 성공적으로 달성을 했는지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분명 중간 과정에 있어서 장애물이라든지 힘든 점이 존재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NCS 쪽을 좀 그래서 저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CS 자소서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 10대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고 저희가 3주 전이었나 그때 한번 정리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자원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자원 관리 능력 이거 받아 적으세요. 이거는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자원 관리 능력이 있고요. 그 해당 자원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 1가지 또는 2가지를 한계 요소로서 활용을 하신다면 3번은 뭐 고득점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원 관리 능력, 본인이 어떤 목표를 세워서 했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혼자 했던 경험을 쓰기보다는 팀 목표 내에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과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NCS를 좀 참고해서 자원관리 능력 중에 4가지 중에 1-2개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그 성실성이라든가 책임감의 척도가 또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꾸준히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제가 학생들 이렇게 만나 보면은 지금 저희야 이제 학생들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이게 뭐 그래 그럼 되겠다 하는데 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럼 항상 바로 튀어나오는 질문이 진짜 단 한 번도 자기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근데 그냥 교수님이 얘기. 팀플이 있잖아요. 팀플을 그러니까 나도 무조건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잖아. 쉽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언을 해줬더니 막 또 이제 악플이라든지 댓글을 달더라고요. 아 진짜 자기는 단 한 번도 뭐 재무 회계 뭐 이런 학습하는 수업만 들었다. 또는 이제 과제 위주로 레포트로 뭐 대체하는. 근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지원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네, 그러면 사실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걸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져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이걸 그냥 너무 이런 것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돼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가 조언 드리는 대로 쓰면 그러니까 모두가 굳이 그치. 안 한 분이 있다면 그분 중에서는 개인의 어떤 목표 중에서 좀 자발적으로 했던 거 굳이 쓴다면 굳이 쓴다면 그걸 하긴 써라. 뭐 빈칸으로 어, 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만 그래도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아까 얘기 드린 그런 3가지 있죠. 편입, 전과, 봉사활동. 이런 주제는 이건 사실 우리은행 채용 담당자가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영상에서 극기는 어때? 극기. 극기? 전국으로 너 혼자 혼자 해 그냥 극기는. 극기 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자소서에 쓰지 말고 네. 그거는 그냥 혼자만 혼자 좋았던 간직하는 걸로. 걸로. 아니 뭐 어디 블로그나 이런 데 좀 본인이 아니, 올려주시면 제가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아니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게. 또.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알겠습니다. 네. 네, 안 자, 된다. 그리고 이제 4번 항목 어제 이 부분에 어제 한 뱅쌤이 거의 10분 많은 넘게. 시간을 굉장히 할애해 그분이 주셨습니다. 차분하신 영선- 분인데 영선 네, 반보에 반복. 아주 뭐 열을 올리시면서 저도 봤어요. 굉장히 이게 참 사실은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딱 SK 여러분들 3번 항목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SK도 지금 진행하고 SK도 벌써 또 진행이 되고 그러네요. 있는데 SK 3번 항목 보면은 회사마다 좀 상이하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전 대비해서 개선했던 경험이 있으면 쓰시오. 그 개선한 경험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2가지 키워드를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2가지. 첫 번째 관심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의심. 이 2가지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4번은 쓰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뭔가 자발적으로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그게 딱 제가 볼 때 저희 잡정보센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거. 그렇지. 옆에서 막 얘기해도 나팔기가 되지 않고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셨어요 어제.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당장 창의적인- 답이 안 나와도 그 과정을 좀 해 나가면서 언젠간 될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좀 밀고 나가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주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예. 해주셨네요. 딱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고
자막 좀 넣어주세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4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해야 될 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4번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3번하고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3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한계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잘 따라와야 돼. 이걸 헷갈려하면 안 돼. 3번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한계 상황 4가지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팀원들하고 목표를 달성했던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반면에 4번은 한계 상황이 생긴 게 아니야, 장애물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의심을 품으면 옆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옆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어, 안 하겠어? 이거 어때? 내가 만약 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했을 때 동의를 하지 않겠죠. 안 와도. 그렇지. 않는 게 정상이겠지. 이게 SK에서도 물어보고 있거든요. 창의적인 거를 지원자가 했을 때 주변에서의 반응이 어땠냐.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다 좋았다고 써요. 내가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거는 3번과 4번의 질문의 얘기야. 의도를 이건 내가 굉장히 좋은 적이다. 맞아. 그러니까. 딴 데서는 얘기 안 하는 거야. 오랜만에 그래. 내가 이건 진짜. 그러니까 책에 이 얘기 있어요? 없어요. 책에도. 없대잖아, 이거는 유료 책에. 강의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유료 강의만 있어서 아마 유료 강의 보신 분들이 지금 난리 날 것 오늘 같은데. 꼭 보세요. 그러니까 3번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한계 상황이 명확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목표 달성을 얘기했고 4번은 한계 상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채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4번은 실패한 걸 쓰는 게 좋아. 약간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기다려봐. 4번은 실패한 걸 쓰는 게 좋다고 제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도 다시 읽어볼게요. 실패 중인 거. 실패 그러니까 이것도 좋지. 실패해버리면 과거형이잖아. 똑같이 또. 그렇지.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실패를 해서 또 한 번 내가 뭔가 다시 의심을 한번. 하고 와신 고민을 상담. 해서 그렇죠. 와신 상담 좋다. 와신 상담. 좋다. 와신 상담 좋다. 아니, 되게 와신 상담 좋네. 오늘 하나 했어. 또 와신 칭찬까지 상담. 해주구나. 와신 민망해 상담. 죽겠네요. 아 그래. 뭐라도 좀 하나 해봐요. 이런 와신 상담. 상담하자고요? 상담하지 상담. 그래. 그래서 3번과 4번은 우리가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네. 어제 뱅 쌤이 그래. 이게 네. 그러게. 이걸 할 수밖에 없네. 얘기를 많이. 충분하게 하는 네, 할 수밖에. 단어야 영선반보라는 게.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9월 내내 할 거예요. 사실 3번하고 4번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라 모든 회사에 나옵니다. 이 항목들은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만 다르지 요지나 의도는 똑같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 기억해 두고 앞으로 자소서 쓰실 때도 활용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항목 빠르게 한번 입행 가보겠습니다. 포부. 자, 5번이 어떻게- 가장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번 항목이 가장 안 중요한 항목이니까요. 대충 쓰세요. 5번은. 대충. 네. 해야 될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적당하게 써라. 거시미시. 그런 거 안 해도 돼. 안 그리고 해도 이거는 돼?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지금 공채 기간 안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5번 항목에서 해야 되는 거는 집착을 버리기. 집착 버리기. 그러니까 너무 잘 쓰려고 막 이걸 또 조사하고 이러면 너무 거창하게 쓰면 안 되잖아. 오히려 여러분들 의심해요. 너무 잘 쓰면. 이 지원자가 뭐 내부자인가? 유료 서비스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얘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디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걸 알았지? 막 이게 너무 디테일한 오히려 고급 정보를 알면 문제네. 그런 거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만 떨어질 수 마지막으로 있어.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자격증 따겠다는 얘기 하지 마요. 진짜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무슨 입사 후 3년 차 때 뭐 3종 뭔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가로서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 절대 회사 입장에서 거기에 시간 뺏기는 것도 싫어할 것 같아, 그죠? 되게 없어 보여요. 입사 후 목표에 자격증 따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없어 보이고 왜냐하면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거창하게 쓰시는 거는 정말 없어 보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그 회사에 대해서 뭐 이건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대해서 막 칭찬하는 것들 있죠. 네, 회사에 대해서 막 칭찬하면서 마지막에 뭐 최고의 어떤 은행원이 되고 그래서 뭐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뭐 내가 뭐 최선을 그 다하고 마음은 이런 이해합니다만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나 이해도 안 돼. 사실 왜냐면 이런 지원자들이 우리은행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근데 KB 하나 다 쓸 텐데. 절실한 말이야. 들어가고 싶은 절실함은 이해되잖아요, 그죠? 뭘 절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안 돼요? 뭘 빌어요 저한테 이렇게? 안 받아주네. 아니 어쨌든 네. 5번 항목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상대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하진 않지만 또 우리가 또 방송은 해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두 가지. 시간을 할애하지 마라. 그렇게 할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서를 쭉 보면은 야 5개 항목인데 너 야 2번 진짜 잘 썼다.
지원 동기. 그리고 영선반부 잘 썼네. 요 정도면 되니까 서류는 통과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선생님 입행포부. 아우 5번만 좀 아니 너 지금 5번 이틀 남아서 이거 못 써.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네. 울먹거려. 선생님 좀 포기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 그러면 진짜 너 포기하고 싶어.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포기해야죠.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써야 될 때예요 지금. 그래요. 모든 항목을 다 꼼꼼히 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전략적이지 않은. 그래요. 네, 이 모습이라고 말씀을 신의 한 생각합니다. 수를 듣고 저희가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신 리포터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네, 잡정부센터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코너죠. TV 취업 3당소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먼저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산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TNK 텍스타일에서 무역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조리상,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담당 업무로는 무역사무, 외환관리, 수출입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대사항은 중국어, 영미어 정보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인근 거주자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시 다양한 우대 사항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덕분 주식회사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담당 업무로는 일반 사무 업무, 격리 업무, 거래처 전화 응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인근 거주자 및 지원금 대상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채용 소식 모두 채용 시 마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신원 FI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소재한 식료품 제조업체로 식품 가공 및 생산직 5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생산부에서 식품 가공 기계를 조작하여 식품을 가공 및 포장하며 20kg 이상 중량물 작업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이며 복리후생으로는 이식 제공, 통근버스,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5명이나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지원 업무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9월 4일 월요일 대인관계와 직장 적응력 향상, 9월 5일 화요일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9월 13일 수요일 성공을 부르는 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 9월 14일 목요일 구직 전략, 9월 15일 금요일 직장 생활을 위한 올바른 신용 관리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취준생과 근로자가 모두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주제를 잘 정해서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저희가 마련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최초 취업 컨설팅 전문 공인 노무사이자 예. 베러유 취업 앤 커리어 컨설팅 대표이신 송진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젊으세요. 그죠? 네, 예. 아닙니다. 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30대 중후반이십니까? 네, 초중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어쨌든 네. 굉장히 좀 애띤 외모의 네. 송진원 컨설턴트 반갑습니다. 공인 노무사셔서 굉장히 좀 귀한 그 분이신데 동시에 또 취업 컨설팅 전문가시니까 욕심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욕심쟁이. 둘을 같이 우후훗. 우후훗. 네. 자, 잡정호센터의 유일한 그 유일무이하신 그 노무사신데 네. 지금 긴장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장난을 쳤는데 안 봐주셔서 그래서 좀 민망한 상황인데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각오를 저 3분 카메라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은 전략은 저희가 짜겠습니다. 따라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실업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그 전략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원 노무사입니다. 네. 네, 송진원 아, 노무사님의 예. 활약을 적어오신 대로 잘 얘기해 주셨어요. 네, 앞으로 오늘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대를 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매일매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분입니다. 이분도 오늘 빠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래요. 2부의 도우미 써니 유엔캐스와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랑전도사 오늘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전에 그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신청하면 되는지 유엔캐스터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접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분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이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방송 채널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상반기에 채용에 전무했던 만큼 하반기 금융과 또 은행권의 채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그 이제 첫 댓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유엔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되게 댓글은요, 짧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이디 조세비님께서 금융권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라고 금융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블라인드 블라인드 채용이에요? 채용. 예, 이렇게 딱 인가요?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올해 그 고용계 가장 큰 핫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블라인드 채용. 한국은행 또 국민은행과 같이 그 블라인드 채용을 서류 전형에서 100% 도입한 곳도 있고 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이 면접만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자, 송 쌤께서 첫 번째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실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은 나만의 전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먼저 학벌 프리미엄을 받은 기존의 취업 준비생의 경우입니다. 네. 소위 서울의 중상위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교에 네.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좀 전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먼저 은행에서 우대해 주는 고급 자격증, 재무 분석사라든지 AI, CPA 또는 보험 계리사 등을 준비하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경험의 질을 좀 차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계속 극대화하셔야 되는데 이제 탑티어 외국계라든지 금융권의 인턴 경험을 통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학벌과 스펙이 높은 분들에게는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 낮은 분들에게만 유리하다라는 고정관념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학벌과 스펙이 낮은 취준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학벌 프리미엄을 받는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이번에 학벌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던 소위 이제 지방대생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서울의 하위권 분들 계신 분들은 또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전략적인 상향 지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분들께서는 기존에 공무원 준비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에 좀 눈이 낮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 전략적인 상향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취업은 가장 중요한 게 저글링입니다. 여러 가지 공을 한꺼번에 돌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 하나의 공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경쟁 열의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NCS도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고 직무 관련 시험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공계 같은 경우는 IT 관련 자격증인 그 정보 시스템 감사라든지 정보보호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IT 관련 전문성을 좀 피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학벌 프리미엄이 네. 좋으신 분들도 그렇지 못했던 분들 각각의 전략에 맞춰서 좀 유리한 부분으로 준비를 한다면 블라인드 채용을 잘 좀 활용해서 합격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댓글 유엔 캐스터가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은요. 은행권 지원 시 지원 자격과 동기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세 분이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이디 팔레트님께서 구면입니다, 이분. 네. 은행권 지원할 때 항상 드는 고민은 이 금융 자격증이 없는데 은행권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입니다. 지원 동기를 쓸 때 막연하다 보니 자격증이 없는 지원자는 어떤 거를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깐님은 금융권 지원을 하는데 금융 자격증 하나도 없고 사실 금융권 스터디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턴 경험도 없고 그러면 서류부터 탈락인가요? 지원 자격엔 전공 무관, 뭐 다 무관이라 하셨던데 무관이 아닌 것 같던데 라고 조금 약간 좀 짜증이 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샤이닝 다이아님께서는요. 금융권을 가고 싶은데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 등이 전무합니다. 이런 경우엔 불가능일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깐님과 샤이닝 다이아님은 거의 똑같은 질문인 거고요. 근데 궁금한 건 이분들은 원래 금융권에 가고 싶어 했었던 분이신지 왜냐면 뭐 자격증 같은 게 없고 근데 실제로 금융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금융권이 소위 좀 인당 매출액도 높고 연봉 수준도 괜찮고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도 빨리 닫으니 사실 그건 아니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선망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것은 관련 경험이 없고 관련 직무 자격증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매력적인 지원자가 아니다. 그래서 소위 앞에 말씀 댓글 주신 세 분은 매력적인 지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런 건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죠.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단기간에 조금 활용 가능한 그런 것들 좀 제시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매경 테스트라든지 금융 NCS 시험을 활용해서 직무 역량을 좀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말씀하신 매경 테스트 같은 거는 좀 도움이 돼요? 이런 게? 네, 일단은 이 시험은 암기식 금융 상식을 이제 평가하지 않고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 자체를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자격증을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활용이 안 되지만 이게 충분히 자기소개서 면접 때 충분하게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력적인 소재로 하나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 이분들은 평소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이 금융권하고 매칭 포인트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그 과에 상관없이 최근에 핀테크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 IT 트렌드를 꼭 익혀놓고 빅데이터라든지 이에 따른 코딩 능력 이런 것도 같이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부분 제일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지원 동기. 그렇죠. 그 이 1부에서도 부분은- 계속 이거 얘기했었는데. 네, 예.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네, 지원 동기는 대부분 산업군 적합도와 직무 적합도 두 부분으로 평가가 좀 되는데요. 산업군 적합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금융권에 대해서 얼마나 과거 중심적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다음에 자격
자격증 등의 일을 어필할 수 있겠죠. 그다음 직무적합도가 한 70%의 비율로 채점이 됩니다. 직무적합도는 항상 쓸 때 유념해야 될 것은 경험하고 같이 중심을 해서 이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지 신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직무 관련은 경험과 유관 경험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은행권 준비를 위해서는 직무 관련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저희가 뭐 누차 항상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지원 동기가 신뢰받을 수 있겠고 여기에는 없는 질문이지만 그럼 직무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은 굳이 준비하자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직무 관련 경험이 없으면 이제 직무 적합도가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좀 논리적인 사고, 뭐 금융적인 사고라든지 외부 거시 트렌드를 좀 보는 능력, 또 하나는 이제 감성적인 사고입니다. 이제 그 고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부 고객은 나의 선후배겠죠. 그다음 외부 고객은 정말 은행에 오는 고객들. 이런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누구나 경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캐서가 읽어주시죠. 네, 세 번째 댓글은 공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디 토익 졸업 화이팅님께서 약 9개월 공백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아이디 하열아님께서 공백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퇴사 이후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했는데요. 이 아이디랑 좀 상반되네요. 그러게요. 이게 다 하열아 했는데 화이팅 걱정을 하고 했는데. 네, 화이팅인데 막 다들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토익 졸업 화이팅 같은 경우는 약 9개월 공백기에 대한 답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까요? 또 하유라님은 공백기에 대한 답변 그리고 퇴사 이후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토익 졸업 화이팅님부터 좀 짚어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예. 공백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사실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먼저 채용이 왜 했는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은 결국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보통은 경영의 활동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기도 하는데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선순환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경영을 잘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체계적인 계획 하에 시간과 진척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상사한테 보고도 하고 옆 사람하고 같이 스케줄도 맞추면서 하는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올드루키가 아닌 이상.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좀 그래서 그 이제 많은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나에 대한 사실 20대는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시기를 좀 타임 매니지 못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공백기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9개월간의 공백기가 지금 뭔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네. 이분이 뭐 아파서 뭐 공백기였는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준비하다가 허송세를 보낸 건지 아니면 아무런 뭣도 없이 그냥 보낸 건지 이거를 일단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확실하게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저희가 뭐 과거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습니다. 공백기도 지워버릴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좀 지혜롭게 답변을 하는 걸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공백기는 되게 중요하고 또 아까 일부에서 나왔듯이 자원 관리 능력, 자원의 3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그다음 물적 자원, 인적 자원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시간 자원을 잘 활용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일단은 공백기가 있다면 그 동안에 만약 정량적으로 뭔가 갖춰놓은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케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자기 개발을 충분히 해서 내가 활용을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기 뭔가 개발의 개념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굳이 네, 사실 얘기하자면. 자격증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은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PPT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본인은 충분히 이 산업군에 대해서 익혔고 직무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라고 어필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정량적인 스펙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라도 좀 작성을 그렇죠. 하는 게 맞는 게 좋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스로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해왔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네네. 잘할 수 있고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고민이. 있죠. 그래서 예. 이 9개월 동안 사실 이분도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이디 자체도 토익 졸업 화이팅, 음. 토익 공부하셨을 겁니다. 이 토익을 어떻게 금융권에 쓸 건지 이걸 포트폴리오화 한다면 충분히 이제 글로벌한 그런 금융 전략의 보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토익을 했는데 네.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어떡하죠? 시간도 네. 오래 준비했고 열심히 9개월이나 했는데 했는데. 근데 700점대라고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저 이제 뭐 토익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분이 토익만 사실 10시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쵸. 10시간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제 뭐 그 결과가 났을 건데. 쌤이 그 얘기네요. 열심히 했다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죠. 사실 열심히 안 했다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전에 직무 관련 경험이 없고 그런 매력적인 지원자가 아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 그 은행권 공채가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나이를 쓰지 않아서 올드 루키 분들의 어떤 지원들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퇴사의 경우 공백기와는 좀 다른 자신만의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게 만약 뭐 또- 싫어서 그랬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 위해서 싫다고 하면 어떻게 나는 네. 그러니까요. 막연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네, 네. 그 이 하여라님 같은 경우는 네. 올드 루키 분 같아요. 퇴사 그래요. 이후의 답변도 그쵸. 좀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유라님 같은 분도 꽤 많으세요. 요즘엔 사실은 욜로 세대로 대세되는 그런 분들이 욜로. 아. 네, 이제 들어가면은 소위 이제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일단 퇴사 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득이 될 수 있는 퇴사 경험이 있고 그렇지 않은 퇴사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퇴사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되고 일단은 득이 되려면 기대 효과를 명확하게 서로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게 선순환된 다음에 퇴사가 이루어져야지 사실 그거는 충분히 득이 될 수 있는 퇴사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퇴사 나의 가치에 네. 안 맞아서 나는 저녁을 위한 그쵸. 삶이 좋은데 이 회사 너무 일을 많이 시켜. 네, 이런 사실 경우도. 뭐 우리 사실은 지금 취준생들한테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중요하죠. 그쵸. 사실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선 그건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내 가치관이 이 금융권에 맞기 때문에 내가 제조업에서 옮겨왔다. 뭔가 좀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옮긴 데에 네네. 대한 이유를 대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공백기 또한 뭔가 준비를 계속 해왔다면 그래요. 그게 이제 충분히 이론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선생님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일단 별담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이 대충 한 분을 누군지 감은 뽑아주시죠. 옵니다만 누군지 정해주시죠. 예. 네, 저는 일단은 하여라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라. 예. 네, 이유는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좀 어려운 게 두 개나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공백기도 있으시고 퇴사에 관련한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진심이 하여라님. 묻어나는 송진원 컨설턴트의 네, 감사합니다. 이 커피. 하여라님 잘 받으시고 당첨 힘내시길 축하드립니다.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 뭐 처음인데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말이 빨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엔 조금 더 정제를 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것들을 더 벌어볼게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빨리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 다음번에 다음에 좀 더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러유 취업앤커리어 컨설팅 대표 송진원 컨설턴트와 그리고 유엔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1시간 동안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하반기 공채 시즌을 위한 알찬 정보를 저희가 가득가득 모아 준비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